VBN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또 1000명을 기록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그에 따른 수혜주들만 좀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 백신이 나온 이 시점에서 단기 호재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 전환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증시도 코로나로 인한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고 시장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수익맨 유튜브 채널과 그 다음에 주민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꾸준히 강조해드린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와 철강 자동차 쪽들을 중심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수익맨 유튜브 이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메타버스 관련된 영상들 뭐 올려드리고 철강 관련된 영상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꾸준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에서는 대응 전략들을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한비소프트에 이어서 M게임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이 또 나타났었죠. 지금 또 수익 인증 칸을 보시게 되면 M게임에 대한 수익 인증들도 올라오면서 실제 이제 상한가에서 매도하신 분들도 굉장히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코비다님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좀 수익을 챙기셨고 붉은 계좌님 같은 경우는 지금 34% 정도의 100만원 정도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신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30%가 넘는 수익들을 챙기시는 1억 부자님도 계시죠. 결국 내가 유망한 섹터를 골랐고 그 안에서도 이제 관련된 주요 종목들을 분석했다라고 해도 그런 종목들을 결국 홀딩할 수 있을 만한 내가 정말 자신있게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전략들 뭐 멘탈들을 꾸준히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로 인해서 정말 좋은 수익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뭐 참고하시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참고해서 모두 수익의 기쁨들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본 강의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또 오늘 시장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조정이 나타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미 또 장전 시황 전략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좀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예상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의 강세와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결국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증시 자체가 좀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좀 강한 조정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하락을 했지만 결국 오늘 또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를 하면서 결국 이 바이오 업종들이 최근에 또 올랐었던 게 델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단기 호재 역할로 인해서 올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방향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1000명이 또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다시 단기적으로 호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장전에 대한 뭐 시장 전략 같은 경우도 꾸준히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리고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 수가 장중에는 거의 3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좀 종목들이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거래량입니다. 이게 특별한 악재가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개별 악재로 인해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거래량 없이 빠졌는데 거래량 없는 가운데서 시장 여파로 인해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충분히 좀 기다려볼 수가 있고 섣부른 매도는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뭐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코스닥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이격도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충분히 어느 정도 좀 한 차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 4월과 비슷한 이러한 급락도 충분히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한 차례 정도 쉬어가면서 다시금 이 1000포인트 이상의 올라
올라온 이 시점에서 지지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완만한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반전이 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오늘 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가총액 3위, 4위 종목들이죠.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시장을 그나마 좀 받쳐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주도주가 부재한 이 상황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이 시장 흐름에 맞춰서 전략은 그대로 변경하지 마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테마주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또 종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장세에 맞게끔 테마주도 좀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소액으로 단기 내지 스윙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일 단타를 진행을 하는 경우 최근 시장은 잘 안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오히려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윗꼬리가 달리는 캔들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합니다. 그런 만큼 꼬리에서 물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포트가 늘어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상승 이후에 눌림목 나온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뭐 시장의 미래 성장 가치가 좀 뚜렷한, 그래서 지금 또 특히나 이렇게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 추세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런 테마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뭐 백신 치료제, 특히 오늘 강했던 뭐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이것도 뭐 단기 호재가 나와주기는 했어요. 이게 앞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 8시 37분에 속보기사로 나왔던 게 2, 3일 뒤까지도 현재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리두기를 가장 강력한 단계로 격상하는 것까지도 현재는 검토하고 있다 라는 내용과 함께 또 추가적으로 속보가 또 같은 동시간대에 나왔습니다. 수도권 직장 재택근무를 확대하겠다, 공공기관 모임을 자제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재택근무가 또 언급이 되면서 오늘 ECS, 뭐 알서포트, 링네트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나는데, 이런 종목들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백신이 나온 시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악재 자체가 뭐 증시에는 악재이고 종목들에는 호재이지만 그러한 이슈, 바이러스라는 이 이슈 자체가 단기적인 이슈에 저는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추세를 전환시킬 만한 종목들의 호재가 되지는 못하고 시장을 정말 끌어내릴 만한 악재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발 종목들 물리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보유하신 뭐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럴 때를 좀 탈출 기회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휴마시스나 진원생명과학처럼 이런 종목들의 이런 강세가 나타나는 거를 좀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정말 일부입니다. 일부.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전에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현재는 나타났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고 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발 고점에 물리시지 마시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추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당연히 마냥 빠지지는 않겠죠.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반등이 나타나는데 거래량 동반에 반등이 나타나지만 이거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오히려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에 제발 그 고점에 물리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시즌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즌 같은 경우도 현재 상황에서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물론 이런 구간들에서 공략할 수 있습니다. 공략해볼 수가 있지만 이 반등에서 정말 수익이 됐든 손실이 됐든 물리지 말고 매매를 마무리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시즌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에서는 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정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연속성이 있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현재 고점이다 저점이다 판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진단키트 위주로도 좀 상승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했던 이유가, 이게 실제 우리가 백신을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제 항체가 생겼는지를 또 검사를 해야 돼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수요가 또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유난히 좀 진단 키트 쪽이 좀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락 추세의 기조를 전환시킬 만한 호재는 되지 못한다라고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시젠이나 뭐 다른 종목들 다 마찬가지로 보유하신 분들은 탈출 기회가 되겠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제발 물리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영상을 시작을 하면, 이렇게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또 주목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저는 메타버스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장 상승 대비해서도 최근에 굉장히 강했고, 모멘텀 또한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속성이 존재한다 라고 또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자에 나왔었던, 이게 거의 장 마감 근처에 나왔던 내용인데, LG그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메타버스에 투자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웨이브에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실제 이제 어제 막판에 또 수급을 한번 좀 넣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게 기존 대장인 종목들이 있죠. 기존 대장주들이 마냥 대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 이 테마 안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같은 경우는 뭐 M게임이나 덱스터가 강하게 뭐 치고 올라갔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스텝이 치고 또 올라갔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또 옵티시스가 또 치고 올라간다 라는 거를 보면은 결국엔 이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메타버스라는 테마 자체가 강하다라는 거를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LG에서도 지금 주목한다라고 하는데, LG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뿐만 아니라 LG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미국의 이런 주요 IT 기업들,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대기업들, 글로벌 주요 공룡급 기업들이 지금은 메타버스라는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고 실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항상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자체가 우리가 뭐 2025년까지 뭐 300조 시장 규모로 예상을 한다, 2030년까지 뭐 1700조의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2030년까지 저는 홀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 홀딩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없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미래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이 붙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테마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 그러면 실제로 메타버스 수혜주들이 뭐냐라는 거를 봤을 때 실적주를 보실 게 아니에요. 실적 나오는 거 없습니다. 실적주를 보실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테마성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냥 테마주인 거지 실적주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테마성의 종목들,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상존하고 있냐, 수급이 강했냐, 추세가 강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께서 뭐 메타버스 최대 수혜주로는 네이버가 아닌가요? 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데, 네이버 좋죠. 좋은데 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스윙 개념으로 메타버스라는 테마를 좀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앞전에서도 좀 말씀을 해드렸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선 출마자들이 뭐 메타버스를 활용한 대선 행보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또 코로나 반대 또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오히려 대면보다는 비대면 수요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만큼 모멘텀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메타버스를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딱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첫 번째 기억을 하실 거는 기존 대장주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는 걸 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옵티시스나 뭐 선익 시스템과 같은 이런 종목들은 기존 대장주들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옵티시스 같은 경우도 앞전에 이게 이때 3월에 이제 뭐 저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까지 지금 2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파동 자체도 이미 1차, 2차, 3차 이렇게 1차, 2차, 3차 파동이 현재 나와준, 거래량 기준으로 나와준 상태이고,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앞전에 유입된 그 수급들이 충분히 이탈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인 매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티스뿐만 아니라 선희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도 3월에 이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최근 고점까지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파동 자체도 1차, 2차, 3차 파동까지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수급 괜찮죠. 그리고 추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다라는 거를, 그리고 매도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추세가 이탈이 되면 오히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전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량들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 다 최대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동이 나올 때마다. 그런 만큼 지속적인 수급의 이탈 기회들은 있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은 제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함컴, MDS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이 됐고, 뭐 인토르메딕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이 됐고요. 뭐 코세스나 뭐 동아의 엘텍이나 뭐 엔텔스나 뭐 아지네스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런 종목들을 왜 제외를 해야 되냐? 추세와 수급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빛소프트나 뭐 아직 못 갔으니까 M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시게 되면은 M게임 같은 경우도 이전에 여기서 테마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뭐 한 두 달, 뭐 세 달 동안의 이런 기간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수급도 만들고 그리고 추세도 만드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가격 내지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엔게임뿐만 아니라 뭐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여기까지 좀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가격 내지 기간 조정 나타나고 다시금 이런 추세와 수급들을 만들고 다시금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덱스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만큼 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었던 새롭게 메타버스 테마주로 부각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스윙보다는 단타에 적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이미 상승한 종목들은 또 제외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M게임이나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나 뭐 위지윅 스튜디오나 이런 종목들 등등등,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가 고점을 이미 넘어간 종목들, 뭐 M게임 같은 경우도 테마가 형성됐을 때에 그 고점 이미 위로 넘어갔죠.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테마 형성됐을 때에 이런 고점 기준 이미 넘어간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뭐 덱스터 같은 경우도 여기에 고점을 이미 넘어간 상황, 위지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은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따른 종목들을 좀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종목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제가 봤을 때 남아있는 종목은 한빛소프트와 그 다음에 알체라라는 이 두 종목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빛소프트가 더 끼가 있죠. 한빛소프트는 한번 상승할 때 상한가까지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또 한번 끼부린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을 연출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게 기준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기준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없는 현지 상황에서는 충분히 수급이 이탈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매집도 잘 이루어졌고, 추세 같은 경우도 현재는 상단 자리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상승이 나온다 하면은 요 8020원 돌파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돌파 어렵지 않고요. 52주 신고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추세와 수급이기 때문에 기대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월요일자 영상에서도 말씀해드렸습니다. 그것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체라라는 종목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때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이 4만원인데 이 4만원 돌파하는 거 어렵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에서는 거래량도 상존하고 있고 현재 추세도 양호합니다. 여기 돌파하는 거 최근에는 이제 상승 이후에 지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고, 지금 현재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면은 4만원 돌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4만원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4만원 돌파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전량 매도 시점은 이때 3월 초에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 붙었던 이 기준 거래량을 봤을 때 800만 주가 거래량 기준 거래량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일봉상 80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하는 또는 그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하는 그 시점이 전량 매도 시점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에 있어서 한빛소프트와 알체라
충분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 같은 경우도 영상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만큼 어플리케이션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의 기쁨들을 누리면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력으로 말씀을 해드린 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수익의 기쁨들은 정말 꼭 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여기 아래에 이제 보시게 되면 황금 드레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웜에 진짜 이 메타버스 종목 중에서 지금 한빛소프트로 최근에 일부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보셨대요. 근데 지금 6% 정도 약수익을 좀 보셨는데, 수익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약 65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수익의 기쁨들을 누리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는 방법 짧고 굵게 말씀을 해드리면은요, 수익맨 유튜브 채널 아래에 보시면 주민함 주식에 미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올려드린 영상 다 주민함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영상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되고, 클릭을 하시고 나서 아래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을 하셔서 안드로이드 아이폰 본인 더보기 클릭하셔서 안드로이드 아이폰 본인 기종에 맞는 링크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다가 주민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주민함 주식에 미친 남자 나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뜨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장전 시황 뉴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주 같은 경우도 꾸준히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의 기쁨들을 누리면서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 제가 대응 전략들도 공지사항들을 통해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